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나도 불편하지만 상대방도 불편할 수 있는 입냄새, 구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입냄새가 심한 아내와는 이혼을 해도 좋다라는 말이 쓰여 있을 정도입니다. 입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주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입냄새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구취 공포증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취를 일으키는 원인은 구강 위생 불량 등 구강 내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구강 이외의 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 냄새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 구취는 생리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구취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생리 현상에 의해 가지고 입 냄새가 생기는 경우죠.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공복시나 긴장했을 때, 스트레스 같은 것을 많이 받고 피로했을 때 나타난 구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강 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정상적인 구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적인 구취는 구내염이나 어떤 치과 질환, 또 이비인후과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그리고 당뇨병과 신부전, 폐 질환 등 구강이나 내부 장기의 어떤 질환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구취를 우리가 병적인 구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구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구취의 대부분은 이 상부 호흡기 소화관에서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의 부패 작용에 의해 가지고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입냄새를 구강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내장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위장에 습열 기운이 많다거나, 아니면 간에 열 기운이 많다거나, 심장에 화가 많고 우리 몸에 비생리적인 습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구취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사람의 위장에 열과 습이 너무 많으면 위장의 음식물 냄새가 역류하기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한방에서 보는 입냄새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입냄새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허물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뇌쉬는 숨을 이용해 가지고 입냄새를 확인하는 방법은 음주운전 측정과 비슷한데요. 우선 입을 다물고 1분 정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손을 동그랗게 모아 가지고 입을 감싸듯이 대고 후 하고 날숨을 내쉬는데, 이때 컵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냄새를 맡아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입냄새를 줄이는 생활요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게 되면은 입냄새가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평소에 수시로 자주 마시거나 또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입냄새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구강 호흡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양치질을 잘 해가지고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틀니와 치아 교정기를 깨끗이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입냄새를 나게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파랄지, 마늘, 양파, 달걀, 육류, 술, 겨자나 아스파라거스, 파슬리, 조미료 섭취를 피하고요. 대부분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담배를 끊고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적게 드시고, 또 음식을 많이 씹으면 침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입이 잘 마르지 않고 입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바로 눕게 되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소화는 되지 않고 위장 내 가스들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서 입냄새를 만들 수가 있죠. 혀의 설태를 잘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치질 하면서 이와 잇몸은 잘 닦지만 입냄새가 날 수 있는 이 혀에 끼어 있는 설태를 잘 닦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초 정도 칫솔로 가볍게
이 설태를 잘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단 음료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잇몸이나 치아 사이에 남아있다가 구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구취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는데요.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입마름증으로 인해 가지고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 침은 하루에 평균 1리터 정도 분비가 되지만 침의 분비가 30세부터 매년 1% 정도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침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구강청정제를 사용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입이 텁텁하거나 입냄새가 심할 때 사용하는 구강청정제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구취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강청정제는 구취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구강청정제는 양치 후에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입냄새를 심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한다면 무알콜이 좋고요. 사용 후에 물로 구강을 잘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설태가 입냄새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설태는 혓바닥에 이끼처럼 덮인 것으로 음식물 찌꺼기나 죽은 세포,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남은 것들입니다. 설태는 침의 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침은 입안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입안에서 생기는 침의 양은 수면 중에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흔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가 설태가 가장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입냄새는 혀에 설태와 연관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설태가 두껍게 많이 낄수록 입냄새가 심해지고 박테리아나 세균 번식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대개 아침에 일어날 때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이죠. 구취를 없애는 차요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평소에 물이나 녹차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은 입안의 세균에 대해 가지고 항균 작용과 탈취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구취를 줄여줄 수가 있죠. 입이 마를 때는 무설탕 껌을 씹어 가지고 침이 분비가 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서 입마름이 심하고 입냄새가 심할 때는 둥글레차 그리고 천화분차가 좋습니다. 둥글레를 우리가 한약재로 황정이라고 하고 천화분은 우리가 한울탈이죠. 둥글레는 신선의 음식이라고 하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의 화타나 한무제 우리 원효대사가 즐겨 드신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음기를 보충해주는 효능이 뛰어나면서 갈증과 입마름, 입냄새를 없애주는데 효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천화분은 당뇨병의 성약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입마름과 입냄새를 없애주는데 아주 탁월하죠. 둥글레 천화분차는 하루에 둥글레 천화분을 각각 40g씩 그리고 대추 20개 정도를 넣고 물 2000cc 정도 넣고요. 약간 이제 강한 불로 1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물이 500cc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그 물을 음료수 대용으로 수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샘의 노화로 침이 말라서 입냄새가 날 때는 코 및 인중과 턱 아래쪽을 골고루 눌러가지고 침샘을 자극해 주는 것도 좋고요.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냄새 한방 처방에는 위장의 승열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황련 해독탕을 많이 씁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얼굴이 붉고 열이 많은 사람들이죠. 위에 열을 꺼주는 약재인 황련, 황금, 황백치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황련 해독탕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위장 기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입냄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처방이 바로 향사평이산이라는 처방입니다. 대개 위장 기능이 약한 소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도 입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음식물이 입으로 거슬러 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이 향사평이산을 쓸 수가 있는데 비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창출 그리고 기의 순환을 도와주는 진피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향부자
그리고 가슴에 맺힌 것을 내려주는 지실, 그리고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각향, 후박, 사인, 그리고 기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목향, 몸의 원기를 불어넣어주는 감초, 생강, 이런 약들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향사평이산입니다. 그래서 이 향사평이산과 황련해독탕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웬만한 구취 같은 것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나도 불편하지만 타인도 불편하게 하는 입냄새, 구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